식단을 짜주거나 식단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상한 식단 짜주지 마세요. 이건 트레이너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오늘은 트레이너가 짜준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너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식단을 짜주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영양학을 공부한 트레이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트레이너분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트레이너가 식단을 짜준다면 그 트레이너는 참 착한 트레이너예요. 특히나 PT를 안 받는데도 식단을 짜준다면 정말 착한 트레이너죠. 아쉽게도 트레이너가 짜준 식단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형화된 식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런 정형화된 식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양 조절조차 하지 않고 정형화된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가 그 문제죠. 탄단지 비율로 지도해주는 트레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죠. 탄단지 비율로 식단을 짜는 거는 정말 단순한 식단 구성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식품 구성탑이라든지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탄단지 비율은 그 수준 이하예요. 왜 그런지 보죠. 한국인 성인 표준 체형인 키 173, 몸무게 67kg, 저활동적인 남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하루 권장 칼로리는 2,500칼로리예요. 이 2,500칼로리를 4대3대3 비율로 나눈다면 단백질은 187g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3cm에 67kg의 남성이죠. 이렇게 되면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체중당 2.7배가 돼요. 단백질 비율이 3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식단을 탄단지로 놔뒀을 때 단백질 비율을 막 4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이어트를 해서 500칼로리 빼고 섭취한다고 해도 150g이나 먹게 돼요. 근육량 증가가 아닌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2.2배나 먹게 되는 거죠. 트레이너가 탄단지 비율로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지방 비율을 적게 해서 음식 섭취를 제한을 두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 뭐 이거 먹지 마세요를 좀 돌려 말한 거죠.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 우리가 지방 섭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정크푸드라든지 아니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그냥 탄단지 비율로 잡아서 지방 비율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식사의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키 다르죠, 몸무게 다르죠, 근육량 다르죠, 그리고 내가 얼마큼 움직이는지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만큼에 따라서 다르게 먹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다르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은 식단을 준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근육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랑 지방, 그러니까 열량 섭취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칼로리 섭취도 충분히 진행이 돼야죠. 물론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무식하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지방이 많이 찌겠죠.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칼로리를 먹는 게 맞아요. 나의 목적에 맞춰서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를 구성을 해야지 내가 근육량 증가라든지 체지방 감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물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도 따로 있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육량 증가를 원한다면 운동과 영양 둘 다 근육량 증가를 위한 그런 방향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근육량 증가를 원하시는데 식단을 닭가슴살과 고구마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충분한 양을 먹으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적게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보디빌더 분들은 닭가슴살과 밥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식사량 자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밥과 고구마로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기반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지방 섭취량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져가 주는 게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PT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목적과 트레이너의 목적, 그리고 운동과 식단, 이 모든 목적이 같아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같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경우가 다이어트보다 근육 증가가 먼저 필요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를 받는다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을 할게요 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런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PT를 받는 거야. 그거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 근육량이 지금 굉장히 적죠, 그리고 체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증가부터 먼저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먼저 하자고 할 거예요. 기초적인 체력과 근력을 키운 다음에 다이어트를 진행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러지 않아요. 고객이 만약에 여기서 다이어트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근육 증가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바디 프로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대부분의 트레이너 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요. 왜? 돈을 때려 박으니까. 이게 PT를 막 50회, 30회, 40회 등록을 하면서 저 다이어트 할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막 몇백만 원 주면서 저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레이너 분들도 뭐라? 다이어트 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근육량이 적죠? 지방량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식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정말 건강을 해치는 식단과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PT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운동을 배우고 지도해주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건데 그 PT의 대부분이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는 걸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운동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진짜 강제로 끌고 가주는 그런 PT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PT 금액이지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다이어트는 성공을 해요. 왜냐면 비싼 돈 주고 그다음 식단도 극단적으로 가져갔고 그다음에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트레이너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죠. 근데 가뜩이나 조금밖에 없는 근육량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제 정말 근육량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다이어트 목적이 달성을 했으니까 근육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PT를 받아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PT를 더 받으셔야 돼요. 혹은 뭐 앞으로 근육량 증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라든지 고객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는 없으세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도망쳐요. 회원분들이 사라지거나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혹은 이것도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트레이너분들이 추후 관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이어트 할 때까지 PT를 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고객이 아니니까 뭐 추후 관리까지는 내 의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PT 세션 안에 추후 관리까지 넣어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설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50회짜리 PT를 끊었다 아니면 뭐 30회짜리 PT를 끊었다 그러면 다이어트 동안 한 23, 24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뭐 4회에서 5회, 6회 PT는 뭐 몸을 회복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회원분께서 몸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추가적인 PT를 등록을 하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그냥 갈리겠죠. 추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체중은 다시 불어날 거예요. 그리고 근육량은 약간 늘어나겠지만 지방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라고 했죠. 내 몸에 부담감이 분명히 심했을 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만큼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요요현상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게 체력 감소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PT를 받는다면 상황에 맞는 목표를 요청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에 이제 좀 차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꼭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뭐 PT 선생님이 다이어트는 이거는 좀 지금은 근육량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진행하는 게 좋겠죠라고 만약에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프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너 분들도 회원분들한테 맞는 영양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는 게 맞아요. 디테일한 식단 설정은 어렵더라도 큰 틀인 칼로리랑 단백질은 이 정도는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회원분이 계산을 하라고 하세요. 대신에 칼로리랑 단백질 이 정도는 채우라고 그냥 얘기를 툭 던져주세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트레이너분들은 식단을 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라든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먹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회원분들이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할 줄을 알고 짤 줄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PT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단백질 섭취량이 이 정도 더 필요하네? 그 다음에 칼로리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괜찮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패턴과 환경에 맞는 식단 설계는 어려워요. 그거는 어려운데 이게 큰 틀 같은 경우에 뭐 내가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거는 몇 번 해보면 트레이너 분들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너는 식단을 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식단을 짜주거나 식단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상한 식단 짜주지 마세요. 이건 트레이너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가끔 제 방송에 이상한 식단 들고 와서 물어보는데 이거 PT 선생님이 짜준 거요 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민망해져요. 저도 굉장히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 그냥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회원분들한테 말씀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트레이너가 짜준 식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똥빠.